자,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 법 시간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개론과 마찬가지로 법도 진도별 모의고사라고 해서 제가 회차별로 문제를 구성을 할 건데, 법 문제는요, 여러분들 거기서 거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만들면 한없이 만들 수 있는 게 법인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시간상으로 따졌을 때 학개론보다는 좀 적게 나올 겁니다. 회차 자체가. 그래서 한 20회차 정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20에서 한 25회차 정도? 제가 매주 만들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제가 20회차, 25회차 이거를 한꺼번에 확 만들면 좋은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천천히 해서 이제 1주차 이렇게 이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법규 같은 경우는요, 일단 첫 주 같은 경우는 제가 1에서 이제 3회차까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이제 이 법규라는 게, 맞죠? 이 법규라는 게 이제 상당히 딱딱한 과목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더라. 기본법이 있고, 그죠? 뭐 시설법이 있고요. 뭐 공사업법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위험물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각각에 대한 문제수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 다섯이 제일 많고, 5문제씩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 뭐 여기가 뭐 넷, 여섯, 다섯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조금 이제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가장 이제 학생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할까?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생각했던 게, 뭐 가장 좋은 건 객관식 문제를 풀기 전에, 내가 어제 학개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학개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법규도 파이널 정리를 한번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기본법, 뭐 여기서 이제 제가 한 30개 정도 뽑을 거고, 여기서 이제 또 제가 한 30개 정도 뽑을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20개, 이렇게 20개 뽑아서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 키워드로 이 키워드로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가로치기. 제가 봤을 때 이 법규 같은 경우는요, 이 키워드라는 게 이제 뭐냐면, 내가 만약 뭐 119 종합상황실이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요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고, 누가 만들고, 그럼 그 사람이 이제 하는 일은 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위로 상부로 이제 보고해야 되는 일은 뭐고, 이런 식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어디다 올려놓을 거냐면, 어제 이제 학개론처럼 그 자료실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일단은 첨부 자료로 여러분들 올라가 있을 거고, 아니면 자료실에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얘도 이제 똑같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뭐를 뚫어놨냐면 이렇게 빵꾸를 뚫어놨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저하고 같이 한번 채워보시죠. 저하고 처음에는 이제 같이 채워봅니다. 뭐 화제를 뭐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이제 채워본 다음에 하나 세트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정답지로 쓰는 거죠.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빈 게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뽑아서 어떻게 하라고? 반복적으로 보시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 100가지, 이것도 100개죠. 학개론도 제가 100개라고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실 게, 여러분들 이 100개를 다 알면 내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잖아, 여러분들. 이 100개. 내가 학개론 이게 100개라 그랬잖아. 내가 이 200개를 완벽하게 알면 100점을 맞을 수 있나요? 100점을 맞진 못하더라도, 왜냐면 이게 되게 심플하게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죠? 100점을 맞진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점수대는 맞으실 수 있습니다. 뭐 50점 밑으로 내려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 그냥 지금까지 내가 2회독, 3회독 했던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 회독수를 늘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법규 같은 경우는요, 제가 다른 거 이제 말씀을 안 드려요. 아니, 내가 이제 막 이렇게 강의를 가다 보면, 강의를 제가 이제 뭐 여러 곳 하잖아요. 이제 여러 곳을 이제 하다 보면은, 가보면 법규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저는 학개론보단 법규가 항상 더 괜찮은 과목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 이거는 난이도 조절할 게 없다니까, 여러분들. 항상 평이하게 나와요. 어렵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그냥 드러나 있는 어떻게 보면 법제처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쭉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 그럼 과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생님 근데 저는 이걸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당연 법규가 어려우니까 어렵긴 하거든. 왜냐하면 이게 내용 자체가 딱딱하다 보니까 그래요. 딱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유연하게 만들어줄 수 있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위주로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법규를요, 제가 다른 거 말씀 안 드리고 한 10년치 정도 있죠. 10년치, 최근, 아니면 우리 이제 문풀교재 이제 뒤에 가보면 5년치가 아마 있을 거야. 그죠? 공채, 그리고 학과 특채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5년 하면은 제가 볼 때 학과 특채까지 합치면 그게 총 제가 봤을 때 못해도 10회차가 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그럼 벌써 200문제고 그리고 앞에 뭐 있어요? 문풀책에 문풀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다 합쳐보면 못해도 제가 봤을 때 7, 800문제가 될 겁니다.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문제가 그 문제야. 진짜야 여러분들. 법규는 그 문제가 그 문제야. 벗어나는 게 없어 잘. 응? 당연히 가끔가다 이렇게 삐끗하는 게 있죠. 삐끗하는 게 있지만 그런 게 한두 문제라는 거예요. 회차별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는 학개론이나 이제 법규를 봤을 때 학개론 법규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못 맞추면 한 80점 정도 꼭 맞아야 되고 네, 좀 이렇게 인심 써서 내가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90점 이상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그냥 공채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말고 이제 남자분들 기준으로. 그래서 여자분들은 조금 더 잘 맞춰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통 이제 90점 이상을 무조건 맞춰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자, 일단 봤을 때 내가 그럼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요 기본법 공사업법 있죠. 요 문제는 놓치시면 안 돼요. 내 생각이야 여러분들.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 두 가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50점을 맞추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어떻기 때문에 양이 좀 어떻기 때문에 얘네들보다 조금 적기 때문에 조금 많이 적은 것도 아니야. 조금 적어요. 그리고 그나마 좀 괜찮은 게 또 여기 위험물. 그래서 여기 시설법이 조금 뭐냐면 이제 범위도 넓고 뭔가 이제 학생분들이 외울 게 어마무시하게 많죠. 숫자도 많고요. 그죠? 우리 뭐 시행령 별표 2라던가 또는 시행령 별표 5 이런 데 가보면 보면은 근생이 뭐고, 그죠? 뭐 스프링클러 뭐 이런 데 설치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학과 특채 보시는 분들은 요거 두 개만 나와,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여기에서 20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20문제를 내다 보니까 조금 더 약간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죠. 비고 내용이 나오고 약간 좀 더 어렵게 나오는 경향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학과 특채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걸을 게 거의 없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 법규는 반복이다. 우리가 뭐 판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법규 내용에서 여러분들 나오지만 당연히 그 반복할 내용 중에 당연히 중요한 게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 읽고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구나라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점수가 계속 오를 겁니다. 법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의고사반 때도 당연히 제가 이제 문제를 오늘 제가 아마 그 업데이트가 됐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한 주에 제가 봤을 때 한 3회차 정도? 그죠? 한 3회차씩 해서 8주니까 24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회차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웬만하면 제가 3회차로 계속 맞추려고 합니다. 3회차로 계속 맞추려고 하고 3회차를 이제 문제를 푸는데 3회차를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 시간 체크를 하실 때 학개론보단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법규가. 왜 오래 걸릴까요? 왜 오래 걸릴까요, 여러분들? 지문이 기니까. 지문이 길거든요. 조건문도 길 수도 있고. 지문 자체가 길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시간 체크를 좀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제가 봤을 때 한 회차당 그래도 한 30분?
20분에서 한 30분? 빠르게 풀면 20분? 좀 천천히 풀면 이제 30분 정도? 그 정도 컷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법규 같은 경우는 진행을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맨 앞에 1시간. 맨 앞에 한 1시간 정도는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기본법부터 시작해서 시설법, 공사업법, 위험법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갈 거고요. 프린트 준비가 되면 제가 계속적으로 가로치기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셨다가 여러분들이 뽑아오시면 되고, 자 여기 가보시면 이제 제가 1시간 동안 요거 정리를 할 겁니다. 매번 시작되는 1시간은 요 가로치기로 파이널 정리를 여러분들 하고 괄호 채워넣기로, 그 다음에 만약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뭐 온라인만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이제 이거 풀어볼 겁니다. 직강 수강생들 이렇게 풀어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그때 뽑아서 아니면 뽑아놨다가 그때 시간 체크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풀어보세요 하셨죠? 자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끝나면 이제 쉬었다가 이쪽에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시험을 볼 겁니다. 뭐를 본다고? 여러분들 시험을 볼 겁니다. 똑같아요, 학개론이랑. 근데 이 시험 시간을 이제 제가 조절을 좀 할게요. 그래서 만일 뭐 20분 3회차다라고 하면은 이제 60분. 1시간을 뭐 제가 볼 때 1시간 정도면 이제 될 것 같긴 하거든요. 1시간 정도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요거 1시간이라고 하고 나머지 이제 2시간 정도는 요 3회차에 대한 해설을 할 건데, 생각보다 법규는 해설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뭐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뭐 계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제가 이런 것들 조심하셔라 라고 하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보셨을 때 학개론보단 이 해설 강의는 조금 짧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하시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할 자료는 여기 자료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가로치기 해가지고 그 특강 자료 뭐 옆에 이제 뭐 컴퓨터로 어차피 보고 계실 거니까 컴퓨터 옆에다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 하시면서 좀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집에 프린트가 있다라고 하시면 프린트로 여러분들 뽑으셔도 되고, 프린트로 뽑으셔도 되고. 집에 프린트 있으신가요? 보통 가정에는 프린트가 잘 없더라고요. 예. 우리 집에는 있거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있어야 돼 우리는. 왜냐면 이제 애기들이 이제 색칠 공부나 이런 것도 뽑아줘야 되고, 나 강의 자료나 이런 것도 잘 뽑으니까. 일단은 뭐 갑자기 왜 프린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이제 뽑아 오시거나 아니면 옆에다 띄워놓고 저하고 이제 같이 여러분들 조금 가로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기본법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고 상기시키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시간을 조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제가 벌칙 넣어놨으니까 벌칙도 이제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벌칙도 같이 정리를 할 겁니다, 이 자료에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주는 제가 볼 때 기본법,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주는 시설법, 그 다음 주는 뭐 공사업법, 그 다음 주는 위험물법, 이런 식으로 1시간씩 계속 여러분들 특강처럼 진행을 하면서 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회독하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회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료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제가 법규별로 나눌 겁니다. 아셨죠? 기본법 따로 나눌 거고요. 시설법 따로 나눌 거고, 공사업법 따로 나눌 거고, 위험물법 따로 나눌 겁니다. 됐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저희가 어떤 법을 딱 읽잖아요. 여러분들 법전을 딱 읽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 목적이 나온다. 그죠? 자, 기본법의 목적은 뭐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화재를 예방하거나 또 뭐하거나 경계하거나 진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목적을 만들었다. 맞습니까? 자, 기본법에 대한 목적에 또 가보면 구조, 구급 들어간다 그랬지.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앞글자 따서 그냥 예경진 99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 그냥 예경진 99. 이게 왜냐하면 이게 핵심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결국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다? 당연히 이거 일반인들이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소방 공무원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소방기본법은 뭐에 대한 법이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방 경계하고요. 화재를 진압하고 구조구급을 하더라. 자, 그리고 얘네들이 뭐다? 요 밑에 있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게.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게 들어가 있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여기 안전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고 기본법은 특이하게 요 편안한 상태라는 안녕이 들어가 있다고 했고요. 질서 유지와 뭐를 증진을 한다? 복리 증진을 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좋은 말 다 넣어놓은 거다. 좋은 말 다 넣어놓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가 목적이다. 그러니까 목적 같은 경우는 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항상 법에 들어가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용어의 정의다라는 거.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 가보면 건축물 차량 항구에 메어둔 선박 건조구조물. 근데 여기 선박은 정박 중인 것만 얘기한다. 메어져 있는 항구에 메어져 있는 선박만 얘기한다라고 그랬죠. 얘 이름이 뭐예요? 소방 대상물이지. 그렇죠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라던가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관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이거?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관점. 누구야 여러분들? 관계인이죠, 그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네 번째 소방대입니다. 그럼 소방대 누가 있다? 우리가 소방 공무원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의무소방원이 있고, 또 누가 있더라? 의용소방대원이 있더라. 야, 이런 것들은 세 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관점이었고 여기 위에가 소관점이었고 여기는 뭐 소무용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소무용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됐습니까? 자, 여기 다섯 번째 가보세요. 소방본부장, 서장 등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한대요. 이 누구야 여러분들? 소방대장이죠. 그리고 원래는 가보면 뭐가 있냐면 소방본부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도 있습니다. 책 본문에 가보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소방본부장에 대한 정의는. 그럼 쭉 봤을 때 뭐에 대한 정의는 없냐면 소방서장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법에 가보면 소방서장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내가 안 보고 이걸 채울 수 있다. 내가 안 보고 이걸 채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조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세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소방기관의 활동 등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방기관의 활동 등. 자, 소방 업무의 수행은 누가 하더라? 이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 소방 업무라는 게 뭐예요? 소방 업무? 소방 업무가 뭘까요?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하고 진압하고 그죠? 또 구조구급까지 합쳐서 우리가 그냥 소방 업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누가 합니까? 소방 본부장님과 서장 그죠? 저 그냥 본서라고 쓸게요. 응?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 이렇게 했었잖아. 본부장 서장 본서라고 그냥 쓰겠다. 자, 지휘감독 누가 합니까? 본부장 서장이 하는 일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하는 사람 누구예요? 각 시도지사가 한다 그랬죠?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시도지사라고 쓰셔도 돼요. 저 그냥 시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보세요. 화재 예방 및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 시도의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분이 추가가 됐죠. 이게 누구예요? 소방청장이죠. 그죠? 원래 지휘감독에 대한 건 시도지사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소방공무원이 모아되면서 국가공무원합에 되면서 누가 들어왔다 여기? 청장이라는 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가 들어왔다 이렇게. 네 번째 시도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지사 직속으로 뭐를 둘 수 있대요? 소방본부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을 때 여러분들 요거 멘트 좀 잘 보시고 요거 좀 잘 보시고 왜냐면 최근에 이제 국가공무원화 되면서 추가가 된 멘트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뭐야, 여러분들?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119 종합상황실의 역할은 뭐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119 종합상황실이 뭐 하는 데라 그랬죠? 어떤 재난에 대한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내가 이거를 뭐 한다고? 전파를 해준다. 전파. 그래서 여기가 보면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수집, 분석, 판단, 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조정,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가보세요. 여러분들 이 설치 운영은 누가 한다 그랬죠? 119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누가 해요? 이건 알아둬야죠, 여러분들. 청, 본, 서가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설치하는 곳도 어디다 설치합니까?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에 한다 그랬지.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대요? 행안부령으로 정하면 행안부령으로. 그러니까 이 119 종합상황실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119 종합상황실이 여러분들 119 종합상황실이 각 어디에 설치가 되죠, 여러분들? 각 시도에 설치가 되죠. 그러니까 뭐 하나의 기준으로 이제 나눠진 게 아니고 청에도 설치가 되고 본부에도 설치가 되고 서에도 설치가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약간 지역별로 설치되는 것들에 대한 건 우리가 뭘로 정하냐면 행안부령으로 보통 정합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여러분들 뿌려지는 것들은 행안부령 조금 더 작은 법에서 여러분들 정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의 기준으로 통제 가능한 것들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요거 이따가 여러분들 제가 비교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거 하나 정리를 좀 해두시고, 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종합상황실에 간다. 그럼 종합상황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청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서장님이 이제 설치를 한다라고 했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근무하는 곳이 어디냐면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겠죠. 그럼 그쪽에 얘를 설치를 했을 때 거기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있을 거야. 제일 높으신 분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 종합상황실 실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종합상황실 실장은 어떤 업무를 하느냐? 신고 접수, 끝에라도 보세요. 사고 수습, 지원 요청, 전파 보고, 지휘 및 피해 현황 파악, 정보 수집 제공,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여기 봤을 때 제가 예전에 조심하실 게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건 없다. 실제적으로 내가 현장에 나가서 뭐를 한다? 피해 복구를 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게 얘다. 이건 뭐야, 여러분들? 내가 청, 본, 서가 있으면 위쪽으로 올려줘야 되는 여러분들 보고 내용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망상, 그죠? 이재민 재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망상에 빠진 이재민 씨 재산이 제가 5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망상 이재민 재산, 그래서 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50억이라고 했고, 여기 50백이라고 그랬죠. 50백. 예전에 제가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망상에 빠진 이재민 씨 재산이 50억이다. 맞죠? 근데 이 사람 50만원짜리 뭐밖에 못 산다? 백밖에 못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위에 게 이제 가장 잘 나오니까 이 네 가지는 꼭 암기를 하셔야 돼. 네 가지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 네 번째 가보시면 뭐 문화재라던가 지하구 뭐 이런 것들 하나 좀 잘 보시고, 자, 층수 있었죠. 우리 11층, 그죠?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자, 지정수량 있었습니다. 이거 몇 배였어요? 위험물 지정수량 3000배였고 5에 30 맞습니까? 5층 이상이라 객실이 30개 이상인 숙박시설,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병원. 맞죠, 여러분? 이거 두 개 다 53이에요, 53. 그리고 여기 가보면 연면적이 15,000 이상인 공장. 그리고 총 메어둔 톤수가, 항구에 메어둔 톤수가 1000톤 이상인 선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린 뭐를 하더라, 여러분들? 상부에 뭐를 하더라? 보고를 하더라. 위쪽으로 쭉쭉쭉쭉 올려주더라. 위쪽으로. 됐습니까? 왜냐면 이렇게 화재가 났다라고 한다면, 이런 데서 화재가 났다라고 한다면 위험할 거니까. 지금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예전에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잘 나오는 건 뭐가 잘 나온다? 숫자 들어간 게 잘 나오니까 아래 엄청 많은 내용이 있지만 숫자 들어간 거 위주로 조금 잘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있어요. 보면 뭐 학교라던가
문화재라던가 불났을 때 위험한 곳들이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말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곳들을 우리가 상부에다가 뭐를 하더라? 보고를 하더라. 뭐 가스 화학류에 의한 폭발화재, 다중이용업소 화재 이런 거 나와 있고. 그리고 밑에 가보면 맨 마지막에 이거는 화재가 아니고 다 뭐예요? 재난. 내가 이걸 안 볼 수 있고 안 보고 요거를 다 채울 수 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베스트죠. 베스트.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공부를. 나는 지금쯤에 요건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난 얘가 중요하다라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그죠? 자, 우리 5번째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건 뭐야, 여러분들? 소방박물관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소방체험관이 있죠. 자, 보세요. 소방박물관의 설립은 일단 누가 한다? 가장 중요한 거? 청장이 한다, 청장. 누가 한다고, 여러분들? 청장이 합니다, 청장. 자, 청장이 하고요. 소방박물관장 1인, 부관장 1인, 그리고 운영사항 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7인 이내로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봐봐, 여러분들.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대요? 행안부령으로 정한대요. 자, 이 박물관도 여러분들 어디에 설치가 되죠? 각 시도별로, 여러분들 지역별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자, 소방체험관의 설립은 누가 한대, 이거? 시도지사가죠. 가장 중요한 건 요거야, 여러분들. 청장이 하냐, 시도지사가 하냐. 자, 소방체험관의 기능 읽어보십시오. 체험교육의 제공, 홍보 전시, 협력,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맞습니까? 여기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어디로 정하고 있어요? 행안부령으로 다 정하고 있다. 행안부령으로 다 정하고 있다. 박물관이나 체험관의 설립에 관한 건 어디서 정한다?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고. 자, 보세요. 6번째 가보세요. 종합계획의 이런 계획 수립 있죠, 여러분들. 보세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좀 찝찝하니까 여러분들 종합계획 포함사항은 좀 잘 보십시오.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기본 방향, 구축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장비 구비, 전문 인력 양성, 기반 조성, 업무의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종합계획을 세우더라. 근데 그 종합계획을 여러분들 누가? 청장과 누가 세워요? 시도지사가 세우는데, 청장을 종합계획을 몇 년마다? 5년마다 이걸 세워가지고 누구한테 통보를 해줘요? 시도지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럼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내가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 세부계획을 몇 년마다? 매년 1년마다 누구한테, 여러분들? 세워서 청장에게 제출을 해줘라라고 되어 있고. 자,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전년도 며칠까지? 10월 31일까지 여러분들 제출을 해줘라라고 되어 있고요. 종합계획을 뒷받침해주는 세부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전년도 며칠까지? 12월 31일까지 여러분들 제출을 해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에 대한 수립과 이거에 대한 자세한 시행사항은 뭘로 정한대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시도로 우리가 설치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종합적으로 국가에서 소방청장이 정해서 그냥 밑으로 똑같은 기준을 하달을 해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맞잖아. 똑같은 기준을 그냥 하달을 해주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 같은 거 있죠. 이런 기준 같은 건 보통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 하나 정리를 조금 하실 때 한 번 더 저하고 같이 정리를 좀 하는 걸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종합계획은 기본법에서도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 자, 7번째 가보겠습니다. 소방력의 기준이라는 게 나와 있죠. 뭐 소방력의 기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보시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소방기본법상의 소방력 뭐를 얘기합니까? 소방력이란 인력과 장비를 얘기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소방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사람과 장비, 맞죠? 그리고 소방력 확충 시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이런 것들을 소방력 확충 시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는 사람이 누구래요? 시도지사래요. 시도지사. 그 시도지사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하고. 자, 8번째 가보세요. 소방 장비 등의 국고 보조 대상. 자, 이런 것들은 어디서 정한다? 행안부령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고 보조 대상이 각 시도별로 틀려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냥 국가 하나에서 이제 관리를 딱 하는 거죠. 관리를 딱 해서 내가 이런 것들은 뭐를 해주겠다? 국고보조를 해주겠다. 이런 것들은 국고보조를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 국고보조 대상은 그래서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 같은 경우는
청이나 본부나 서에 설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당연히 청본서가 다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찢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안부령으로 정하고, 여기가 보면 얘는 그냥 하나의 기준으로 그냥 쭉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아니, 여기는 내가 여기 지역의 소방서는 이 소방 자동차에 대해서는 내가 국고보조를 안 해줄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소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정한다?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라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어떤 거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비싼 것들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 비싼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소방자동차.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뭐요? 헬리콥터 있죠? 소방정 있죠? 소방정. 배. 맞습니까?